안녕하세요. 전편에 이어서 2021년 8대 사이버 금융보안 위협을 통해 정보보호 이슈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협, 사회기반 시설 겨냥 사이버 위협. 최근에 발생한 다수의 사이버 침해 사고 중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가 및 사회기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만 정부가 국영으로 운영하는 대만중위에서 랜섬웨어 공격으로 약 7,000대 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어 주유소 업무가 마비되었고, 6월에 발생한 일본의 혼다 해킹 사고는 미국이랑 터키 그리고 인도 등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혼자 자동차 생산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시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미국 올즈마에서 발생한 식수오염 시도 사건은 한 번의 해킹으로 1만 명 이상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었으며 윈도우 7과 팀비어를 익스플로이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누군가 수질관리 시스템에서 위험한 시도를 한 것이 시도가 되어 연속적인 해킹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국내의 원전 시설이나 발전, 가스 공급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역시 국가 운영에 근간을 둔 기반 시스템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주의가 당부됩니다. 폐쇄망으로 보호되던 운영기술 OT 환경이 스마트 혁신을 위해 외부와 연결되면서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한 제조공장은 공격면이 넓어 공격자의 활동을 수월하게 만들고, 이러한 변화는 공격자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빠져나갈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가용성이 중요한 OT는 한 번 설치되면 잘 변경되지 않고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다 해도 장애를 우려해 제때 패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료된 OS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많고, OT 설비의 리소스가 적어 보안 기능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OT 운영 조직은 IT 보안 전문성이 낮고 보안에 대한 이해도 높지 않아 보안 관리가 철저하지 않습니다. IT 보안 조직은 OT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OT에 맞는 보안을 적용하지 못하고, 공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많고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으며 공격 성공 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OT를 공격자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사는 일시적인 중단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한 제조사가 입은 피해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활용 방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안 대상에 대한 선별. 두 번째, 선별된 자산을 기준으로 보안 위협 도출 및 정리. 세 번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요구사항 매핑. 네 번째, 보안 요구사항의 보안 기술 및 솔루션을 보안 아키텍처를 참고하여 적용. 보안을 내재하지 못한 OT는 공격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IoT의 확산으로 점점 더 많은 폐쇄망 시설이 IT와 연결되고 있으며, 인터넷 및 클라우드와도 연결해 공격자들이 접근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산업에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기업은 현 보안 정책을 점검하여 이에 대비한 단계적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 위협, 기업 핵심 업무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보안 위협.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한 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로그인 정보와 관리 시스템 보안을 철저히 강화해야 합니다. CSA의 설문조사에 따른 심각성 성인은 첫 번째 데이터 유출, 두 번째 잘못된 보안 설정과 부적절한 변경, 세 번째 보안 아키텍처와 전략의 미흡, 네 번째 신원, 크리덴셜 액세스, 키 관리의 미흡, 다섯 번째 계정 탈취, 여섯 번째 내부자 위협,
7번째, 불안정한 인터페이스와 API. 마지막으로 취약한 재해 영역 외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시성 제한과 서비스의 오용과 악용입니다. 클라우드 내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특정 사이버 범죄 그룹은 암호화폐 채굴, 악성 코드에 도커 등 시스템에서 평면 상태의 AWS 크리덴셜 및 설정 파일을 훔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격자는 훔친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내부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면 관리 도구를 백도어로 활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내 서버를 장악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CNC 서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설정 오류와 데이터 암호화, 계정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대한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이며, 클라우드의 환경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안 위협 완화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클라우드 보안 표준 아키텍처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과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중인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사용자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문제를 CSP나 MSP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보안의 통제권은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격과 위협의 범위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 보안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준비할 때 특정 서비스 기업에게 종속되는 방법보다 독립된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며, 솔루션 운영은 MSP나 아웃소싱 업체에 맡겨도 되지만, 이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책임이 주체인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7번째 위협,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 그동안 일부 기업이나 사용자에게만 허용되었던 AI 기술이 확산되고 공동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기술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로봇 어드바이저나 챗봇 위주였던 금융권의 AI 도입이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신용평가나 지급결제, 정보보안 등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금융권의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 AI 편향이나 금융소비자의 설명 요구권 행사 AI 취약점 등 AI 위험 이슈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업무 환경과 서비스 사용이 확산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딥페이크 공격 피해 사례 역시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원격이나 온라인을 통한 접근 통제 과정에서 기존의 인증정보 대신 홍채, 지문, 음성 등의 생체 정보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활용 확대에 따른 AI 위험이나 부작용, 다시 말해 AI의 양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편향이란 AI가 특정 집단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사회적, 윤리적 가치에 반한 차별적 결과를 도출하여 금융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편향의 주된 원인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반영, 특정 집단의 학습 데이터 불충분, 학습 데이터의 악의적인 조작 등이 있습니다. AI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내부 처리 과정을 알 수 없는 AI의 특성상 도출된 결과의 원인들을 설명하기 어려워 AI 공정성 저해에 대한 금융 소비자 불신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AI 공정성 저해 요소로는 기업 간 동일한 AI 알고리즘 사용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는 디지털 카르텔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I는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자들 역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공격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공격 방식을 도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머신러닝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조작하여 공격 특성 분류의 정확성을 낮추는 데이터 공격 등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에 의한 피해 사료가 지속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AI 편향 완화나 설명 가능한 AI 기술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적인 단계로 가시적 성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국도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기업 내 AI 위험 통제 체계인 AI 거버넌스 확립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권도 책임 있는 AI 구축을 위해 AI 전담 조직 구성이나 AI 내규 및 사내 감사 절차 마련 등 AI 거버넌스 확립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위협, 5G를 이용한 사물인터넷 프라이버시 위협. 5G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나 스마트홈,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등 전 산업군의 실제 생활 영역에 적용되면서 생활과 밀접화된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이 취약한 도어락의 원격 개폐 기능을 활용하여 가정 내 무단 침입을 시도하거나 취약한 비밀번호가 설정된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사생활 노출 협박 및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IoT 기기는 보안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격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글로벌 기업 H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개의 IT 제품에 최소 25개 이상의 취약점이 존재하며 취약점을 개선을 위한 제조사의 펌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대응책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등장한 다크넥서스 IoT 본넷 악성 코드는 라우터나 영상 레코드, 열화상 카메라 등을 포함해 1300대가 넘는 다양한 IoT 기기를 감염시켰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태국, 브라질,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공격이 이뤄졌고 이러한 본넷을 통해 디도스 공격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능한 모든 기기가 연결되고 IoT 활용이 늘면서 IoT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코드의 새로운 유포지로 활용되는 등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IoT 디바이스 사용자는 관리자 혹은 접속 가능한 계정의 패스워드를 출고 당시 기본 패스워드 그대로 사용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등 패스워드 설정 미흡으로 정보 유출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초기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추측이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해 비인가된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IoT 디바이스 통신의 암호화를 이용하지 않거나 취약한 암호 방식을 사용할 경우 공격자는 암호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이용해 디바이스에 접근하고 사용자의 영상 정보와 같은 특정 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IoT 디바이스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하는 보안통신 프로토콜인 HTTPS의 기반 보안 설정인 가능한 제품 이용을 권장하며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전송 시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전송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인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비인가자의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디, 패스워드 외에 IP나 맥 주소 필터링 등의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이용하는 IoT 디바이스인지 체크합니다. 알려진 취약점으로 인해 악성 코드나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알려진 취약점을 해결한 버전을 배포해야 하는지 보안 공지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펌웨어로 늘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IoT 취약점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oT 취약점 점검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에서 운영 중인 기기를 파악하고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무료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2021년 8대 사이버 금융보안 위협을 통해 정보보호 이슈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